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이게 저거든요. 4개월 전에 전데 이렇게 됐어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앞에 뭐 제 소개는 그냥 건너뛰고요. 제가 올해 지금 며칠 전에 봤던 수능 분석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역들이 어떻게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봤던 25학년도 수능 유형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사실 빈칸 추론은 2010년대도 그렇고 항상 늘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 수능 보니까 좀 의외인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어머님들 33번하고 34번이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되게 독특하게 오답률 1위가 32번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빈칸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을 읽고 정답 고르면 되게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독특합니다. 전국에서 맞춘 학생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2%가 되게 그래도 맞춘 애 꽤 있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 5개 선택지니까 최소 20%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춘 애들 뿐만 아니라 찍은 애들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춘 애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킬러 유형이 34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31번 보시면은 31번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능 날에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빈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답률 랭킹에 4번째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보였는데 문제 쉽게 내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는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마 26학년도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빈칸 33번 역시나 41%로 빈칸이 항상 수능 킬러 문제였다. 올해 고3 6월에 1등급 비율이 1점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9월 달엔 또 10%대 나왔어요. 중간이 없는 거죠. 근데 평가원에서 6월처럼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수능 날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끼리는 6, 7%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32번 빈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32번이 22%가 나왔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앞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선택지 고르기 어려울 수 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해석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2번 빈칸이 원래는 해석이 되게 러프하고 쉽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꼼꼼하게 읽어내는 연습이 아직 덜 된 친구들이라면은 댁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2학년 수능반 한 타임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이번 시즌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32번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다. 34번 되게 독특했습니다. 선택지를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랑 되게 애매하게 주는 경우는 딱히 없었는데 선지 표현 자체가 되게 낯설고 오답 선택지 자체가 애들이 요것도 사실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애매한 느낌으로 선지를 제공했어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2010년 중반 후반쯤에 되게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20년 중반 나오면서 기출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택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전 달고 싶은데 문해력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아마 국어선생님 아직 안 나오셨겠지만은 읽으면서 생각하는 능력, 빠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거예요. 댁에 가서 꼭 한번 여쭤보십시오.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다. 어떤 특정 유형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린다 하는 거는 문해력 부족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다 부족해요. 그냥 텍스트를 읽기를 거부하니까 짧게 해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사실은 러닝타임 잡을 때도 원래는 1시간 30분씩 잡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애들 난리 나요. 45분, 50분 중간에 한 번씩 끊어가지 않으면 애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봐요. 문제가 뭐냐면 34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 배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서는 원래 명시적 단서라고 해서 눈으로 딱 서치가 나오든 지시사가 나오든 이런 걸로 답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패턴은 처음 봤어요. 지문 소재가 순서에서 쓰면 안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재했을 때 birds 나오면 이제 새 관련돼서 동물 관련된 내용 아닐까 싶은데 보니까 새와 관련해서 감정의 전이를 줬습니다. 새랑 감정의 전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공통으로 잡았을 때 묶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낯선 소재 지문 나오면은 되게 막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이면 인문 철학 지문들 만나면 읽기 힘들어하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고 순서가 33까지 갔다는 건 되게 이례적입니다.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36번 문제 정답률 12% 나왔는데 지금 그게 이미 시그널이 돼서 올 수능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문에서 어려움으로 난이도를 올린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이제 아마 제가 1년 동안 계속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지만은 36번, 37번의 하이라이트가 분명히 올 수능에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칸은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순서 배열 문제에서 애들을 시간을 오래 잡아먹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1분 30초 안에 끊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생들이 느꼈을 때 순서 문제가 제일 오래 걸려요. 왜냐면 BCA인가 BAC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간 잡아먹겠다라는 의미가 커요. 여기서 이제 제 사견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90점 커트라인만 못 넘게 하면 됩니다. 평가원에선. 그거를 6%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6, 7%를 맞출 때 이미 절대평가가 되는데 지문도 어렵게 가고 문제도 어렵게 간다? 그럼 또 분명히 언론에서 난리가 되겠죠. 얘네가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3년 동안의 전략이 시간 오래 걸리게 작업을 자꾸 해요. 시간 부족한 싸움. 근데 왜냐면 일단 애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마이너스 되고 거기도 또 이제 지문 난이도 살짝 애들 낯선 거 넣어놔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게 하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코멘트 문장 하나 보고 오래 걸리더라도 생각하는 연습 계속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어는 작은 축소판의 국어 비문학이라고 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영어 내신이라고 했을 때 공부하시면은 A를 보고 A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수능 영어에서는 A를 보고 A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A가 실제로 갖고 있는 뜻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소미가 참 오늘 장미 같네. 애들이 근데 소미 얼굴 빨간색, 몸통 초록색. 이게 A는 A. 근데 소미가 예쁘다는 거죠. 이게 문해력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어다 보니까 더 심해요. 그대로 직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공감으로 갈까 하다가 팩트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현역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 올해 수능 응시생입니다. 52만 2,670명, N수생 16만 1,784명, 현역 그럼 이렇게 나왔죠? N수생 비율이 30%예요. 어머니 제가 그 EBS 연계 첫 세대거든요. 07년생이죠 애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그때 N수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벌써 5만 명이나 돌파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보시면은 16만 명?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16만 명이나 넘어간다면 이제 우리 고3들은 어디에 1등급을 맞춰야 될지. 자, 제가 데이터 드렸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6% 정도 보시면 되겠죠? 절대평가 수능 비율. 6%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6, 7 나오거든요. 6%면 올 수능 기준으로 31,36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애가 근데 6% 정도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자, 제가 요거 드렸습니다. 저는 코멘트만 달아놨습니다. 현역 빼고요. 1번 SD 인재 상위권 N수생 영어 1등급 비율. 단과 제가 오전반 애들이 이제 N수생 애들 여기 1번하고 2번에 학원에 N수하고 있는 애들이 나와서 단과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얘네는 다 1등급이에요. 그냥 1이 아니라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감각 유지 때문에 와요. 근데 인원수를 제가 알지만 정확하게 코멘트 달면 문제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00단위는 아니겠죠. 3번 현재 우리 조교들 사실은 올해 수능 끝까지도 계속 애들 피드백했던 조교들도 사실은 수능 봐요 라고 하는 스카이 애들 엄청 많았어요. 연대 공대 다니는데 영어 그냥 모의고사만 주세요. 1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지방의대에 다니면서 반수하는 또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얘네도 근데 얘네는 사실 각축의 싸움이죠. 영어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되는 애들이니까. 자, 5번 전국에 내신 1.0X대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 이런 거 통계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2,000명대래요. 근데 얘네가 당연히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국어 수학보다 영어예요. 영어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얘네 영어 진짜 잘해요. 그리고 6번째 상위권 외고생 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N수생 16만 명. 아까 우리 아이 3만 1,00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일단 얘네 카운팅하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현역 아이들인데 1등급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휘문하고 중동 애들이 현역반에 많아요. 근데 걔네가 대체적으로 받는 점수가 87, 8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87, 8하고 90점 1등급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실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한 문제 차이잖아요. 그럼 그 한 문제 차이가 뭘까요? 남학생들이 사실 되게 불리해요. 꼼꼼함이라는 건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 그냥 저 빈칸 다 맞았는데 듣기 2개 틀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랑은 아니죠. 그거 2개만 맞았어도 1등급인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사실 현역들 중에서 정시로 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으나 항상 여름 시즌부터 늘 얘기하는 게 수리 논술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때 영어를 항상 깔고 갔는데 걱정되는 거죠. 87발 되면은 나머지 탐구나 국어 수학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럼 영어 도대체 어떤 특징 갖고 있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이제 자주 몇 번 뵀을 거예요. 뵀던 분들 늘 제가 듣는 예시인데 또 맞춰주세요. 음식 관련해서 온도 올라가면 맛이 좋아진대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코멘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이스크림 언제 맛있을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좋아진대요. 어머니 아이스크림 언제 맛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우리 언제 맛있죠? 차가울 때. 그쵸? 애들도 차가울 때래요. 5번 선지 보세요. 아이스크림 겨울에 먹어야 맛있지. 오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야 맛이 좋대요. 그럼 아이스크림의 자체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아이스크림이 딱딱한 게 아니라 녹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이스크림이 딱딱했을 때는 맛이 없겠네 해서 2번 보시면 냉동고에서 바로 꺼내면 맛이 없지. 제가 지금 우리 나눴던 말씀들이 영어입니까?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수능은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 아이들한테 문장 하나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알아요. 이 정도 문장들은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수능에 나왔던 빈칸추론 문장을 갖고 온 겁니다. 애들은 이 2번 선지를 보고 냉동고가 왜 나와? 라는 고민을 해요. 왜냐면 텍스트 A를 보고 A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영어를 써놓긴 했는데 읽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코멘트 드릴게요. 아까 거는 생각하는 시험이니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신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해석 연습이 역시 필요하다. 여기 빈칸 문장 하나거든요. 근데 한 문장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언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 다 정체성 성격 다 갖고 있어.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서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해요. 다 정체성 갖고 있대요, 정치적으로. 근데 여기 두 번째 컴마 찍고 오직 정치적인 문제가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면 내모한다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 다 갖고 있어. 안 드러낼 거야. 그렇지만 얘네가 내 삶에 영향을 주면 드러낸다. 정답이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이것도 영어 아니죠. 그쵸? 읽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던 읽기라는 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능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두 문제로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사례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가장 못할까요? 이건 잘해요. 근데 애들이 못하는 게 요거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보시면서 생각하는 연습 꼭 시켜주셔야 된다. 제가 올해로 이 3학년 학생들 만난 게 14년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 보면은 이런 애들 1등 안 나옵니다. 하는 거를 좀 요즘에 방송 많이 하죠. 되게 막 엄마랑 같이 나와서 힘들게 하는 방송 하죠. 제가 사실 올 초에 SBS에서 막 애들 데리고 했는데 면접도 보고 했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단어 외우기는 싫은데 1등급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재수생인데 6등급이지만 저는 서울대를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2호선 타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은 영어 1등 받기 되게 힘들 겁니다. 첫 번째, 아주 무섭다. 무슨 말을 못 걸겠다. 퉁명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세요, 이제 애들이.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엄마는 너무 궁금해. 근데 물어보면 화만 내요. 갈등만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안 여쭤보시죠. 연구실 폰에 톡이 엄청 많이 와요, 평소에. 선생님, 대화가 안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해요? 엄마랑의 일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플랜이 있어요. 고집이 센 애들인데 고집이 세다기보단 본인도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있어요. 들은 것도 많고. 근데 어머니 이게 공부라는 게 저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는 전략과 효율이 없다고 봐요. 시험을 보는 것은 있겠지만 공부는 그냥 꾸준히 하고 몰입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 그거 많이 찾아요. 길에서 막 이것만 먹으면 암이 녹는다. 암이 치료된다. 나이 들어서도 보면은 되게 혹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애들이 많이 찾죠. 근데 이 친구들은 붙어줘야 돼요. 자꾸 데리고 해서 시켜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할 게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알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숙제를 제때 못한다. 교재비는 냈는데 교재 왜 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업은 제대로 듣고 있나 봤는데 필기 한번 보면 그냥 속이 터집니다. 사실 여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써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여학생들이 오히려 글씨 쓰기 연습하다 집에 가요. 제가 그래서 분필 색깔을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만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갈색이랑 보라색을 쓴 적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나 이 색깔 없다. 어떡할 거냐. 미안하다. 갈색 안 쓰겠다. 근데 그걸 맞춰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먼저 물어봐요. 혹시 다음 주 무슨 색깔 쓸 건가? 그래서 여학생들 진짜 글씨 쓰다 끝나는데 남학생들 보면은 요 강의실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하죠. 남학생들 어디 앉을까? 벽에 앉아요, 벽에. 뒤에 앉으면 우등생이에요. 애들 쳐다보는 게 싫으니까 뒤에 앉는 건데 벽에 앉는 이유는 머리를 이렇게 대야 돼요. 겨울 시즌에 애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입는 티셔츠가 후드티예요. 왠지 아세요? 모자 쓰고 덮고 이어폰 꽂아야 돼요. 제가 지금 비밀을 열어버렸네요. 여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이제 자면은 자꾸 깨우니까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자니? 물어봐도 이제 손 흔드니까 아침에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쓴 거 봐봐. 그러면은 하나도 안 썼어요. 쓰면 또 샤프로 써요, 남자애들. 샤프는 진짜 우등생이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면은 지문에 밑줄을 치는데 영어가 없어져요.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이래놓고 저한테 톡을 찍어서 보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예요? 그래서 그러게 이건 뭘까? 네가 뭐라고 써놓은 걸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수업할 때 대본을 다 쓰거든요. 그걸 그냥 줘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도 만들어서 미리 줘요.
걔네는 그냥 쓰지 말라고. 어차피 본인이 쓴 걸 못 알아보는 애들. 근데 이게 영어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 습관 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간헐적 학습. 하는 날이 있는데 안 한 날이 더 많아 보인다. 말은 진짜 잘해요. 이거 저거 다 듣다가 간 보다가 고민은 또 되게 많아요. 뭘 하는 것 같은데 또 노는 건 또 빠지지도 않아요. 말로는 진짜 나 내일부터 무조건 한다. 근데 이제 작심 3초죠, 사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뚝심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 엉덩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도대체 요즘 시대가 어떤데 뭐 엉덩이 힘이 하는데 공부는 앉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쓰면서 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06년생을 만났을 때 우와 애들 진짜 짜릿하다. 제가 2019년, 20년 이강 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수업을 했을 때 애들한테 단어를 일주일에 400개씩 줬거든요. 근데 제 시험이 없어요. 일주일에 400개. 2021년 코로나 이제 한참 지나고 400개 줬는데 폭동이 일어나요. 400개 못한다. 그래서 이제 180개로 줄였거든요. 그래도 제 시험이 많아요.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진짜 이제 평균이다라고 보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07부터 팀 07을 뉴 노멀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그들이 정상이니까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고 해요. 제가 사실 학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20대 이제 중반에 만든 학원인데 벌써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인 지 사실 10년째예요. 근데 제가 학원 초반에 했을 때 애들을 이제 케어하는 방안들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어머님들하고 붙어서 막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브로셔에 다 있거든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저 3가지 유형 친구들은 잡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랑 타협을 해서 말 잘하는 애들은 여름부터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름에 들어와서 문법을 하기에는 조금 늦어요. 문법 구문하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영어는 초반에 좀 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감 살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겨울 시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간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월 설쯤 되면은 고민을 한번 해서 바꿔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이제 엄마는 욕심상 애가 토요일날 3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애 이미 표정 너무 안 좋고 토 오전에 국어 갔다가 이거 안 될까 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일요일 빼줘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지치다가 1월 말에 이제 거의 퍼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영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놔요. 저는 일단 강좌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본, 분석 노트 아이들한테 이제 3학년 되면은 과제가 개인별로 다릅니다. 근데 표지는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잘 못해서 우리 애는 표지가 파란색이야. 얘네는 다 어떻게 표지가 초록색이지? 왜 나만 파란색이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준별로 내용만 다르고 안에 표지는 같아요.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노트 드린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영어는 사실 정시에서의 이제 핵심은 아니니까 최저 위주로 많이 가고 저희 이제 학생 한 명마다 개인 매니저가 붙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인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할 거예요. 거시적으로도 좋은데 미시적이 더 중요하다 봐요. 아이들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인별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서 성장세를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드리는데 그냥 기계식이고 서면식인 레포트를 드리진 않을 겁니다. 내용을 코멘트를 하나씩 달아서 드릴 건데 단계별로 6월 달에 3월 달에 몇 점 맞자. 어떤 유형을 맞자라는 거를 표를 통해서 이제 상시 성취도를 같이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약속을 가장 세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단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어는 사실 단어예요. 이거는 사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영어는 단어가 제일 커요. 이 문제 왜 어려웠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10월인데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단어 같은 부분은 저는 여름 시즌 전까지 필수 기출 단어는 무조건 3바퀴는 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장 하나를 갖고 한 번 테스트 보지 않을 거고 3바퀴 이상 돌릴 겁니다. 근데 제 시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것도 제가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개인별로 스케줄 맞춰서 클리닉 다 돌려 따로 불러서도 단어 시험 볼 거예요. 잠깐 볼 수도 있도록. 그래서 이거 매일 또 단어 보고 있는지 매일 인증하는 시스템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매일 조금씩 외울 수 있도록. 이거 한 번에 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2시 수업이면 애들 단어 언제 외우는지 아세요? 토요일 점심이죠. 토요일 점심 외워봤다. 이거 오늘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오늘 동영상 해야겠다 해서 동영상 신청. 오늘 너무 오픈했네. 애들한테 욕먹겠다. 과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처럼 메일 관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제가 다 적어놨어요. 텍스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지점 있으시면은 데스크 문의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